네, 당신의 초이스 유창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 동결에 나서면서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을 보였고요. 이스라엘과 이란, 이 분쟁이 좀처럼 수습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건데 우리 증시, 그런데 빠지지도 않습니다.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코스피 2970선에 안착, 연중 최고점 경신입니다. 정말 쉬지를 않죠. 이달 들어서 코스피는 딱 하루 쉬게 됐고요. 지난달 말에 2600선에서 이제는 3000대 정말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종가상으로는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확실히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가 좀 강하죠. 그런데 종목별로 판이하게 상승의 체감은 조금 다릅니다. 시장에 대한 판단, 특히나 종목별 대응 전략에 따라서 정말 체감되는 분위기가 다르니까요. 더 이 전략이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두 분의 출연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당신의 초이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오늘 출연자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팀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특징주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특징주 지금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의 특징주입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께서는 산일전기, 그리고 이정호 팀장께서는 한국전자인증을 집중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먼저 이성웅 이사님, 네. 산일전기 오늘 또 신고가 그렇겠죠? 네. 그 전력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가 지금 이어지는 가운데 네. 시장의 화두는 뭐 AI 같은 경우가 활성화되면서 전력이 많이 쓰일 수 있다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또한 계절적인 요소로 이제 우리나라는 뭐 여름에 돌입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 관련된 수요가 공급 같은 경우를 초과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변압기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는 계속 제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은 미래지만 원전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미국은 뭐 소형모듈 원전주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그 원전과 관련된 그 에너지원인 우라늄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나타냄을 알 수가 있고 우리나라도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은 장중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강한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변압기 중에서 특수 변압기와 관련된 부분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뭐 쇼티지와 관련된 부분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있어 왔던 얘기지만 뭐 계절성까지 더해봤을 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실적이 더해질 수 있는 요소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이 좋은 상황 속에서 뭐 하나의 재료 같은 경우가 지속성이 있고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실적이 좋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뭐 특징주의 형태로 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산일전기 오늘 새로운 주가 기록을 써낸 종목 살펴드렸습니다. 하반기도 주목해볼 필요성, 실적 기대감을 언급해 주셨고요. 자, 그럼 이번엔 이정호 팀장님, 한국전자인증인데 이거 뭐 스테이블 코인 난리도 아닌데요.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요즘 계속적으로 이슈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자라고 본다면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던 모습가 나오면서 또한 기대감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정책의 가속화가 나와준다라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우리도 한번 미국도 하는데 우리도 진행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기대감도 있지 않고 한은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날과 카카오페이가 먼저 상승했던 모습가 나오고 요즘 같은 경우에 보안 관련주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간편결제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전자인증도 어떻게 본다면 오늘장에서도 큰 상승세가 나오면서 나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중에 하나다라고 시장에서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어떻게 본다면 요즘에는 정책주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 종목 쪽으로만 수급이 쏠리지가 않고 이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또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속 강한 종목들을 눈여겨보시고 아직도 안 갔던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신다면 그런 종목들도 따라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특징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전자인증까지 특징주 짚어봤습니다. 자, 특징주 간단히 좀 봤는데요. 오늘장 이 특징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목 진단을 도와드립니다. 두 분과 함께 진단을 상세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남겨주시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하니까요. 종목 진단 신청이 조금 뜸하거든요. 이럴 때 올려주시면 정말 타이밍 캐치 잘해서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이야기 올려주시고요. 종목 진단 신청이 좀 뜸한 사이에 여러분 눈썰미가 굉장히 좋으시군요. 제가 살을 빼면서 지금 머리숱 관리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 두피 앰플 얘기가 나오네요.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매수가 아니죠. 주문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한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종목 진단이 더 중요하니까 빨리빨리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살펴드렸던 특징주 간단히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먼저 이성욱 이사께서 가지고 오신 특징주는 오늘장 신고가를 기록한 산일전기입니다. AI 인프라 관련해서 전력설비 그리고 전선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또 부각이 되는 모습인데 이 52주 신고가를 오늘 기록했고요. 하반기 실적 기대감도 앞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정호 팀장의 특징주는 요즘에 뭐 난리도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는 한국전자인증이죠. 오늘장에서도 17%의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관련 법안 상원의 통과 소식이 들려왔고 우리 정책적인 기대감도 계속 붙고 있는 모습 한국전자인증까지 특징주로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시청자의 초이스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을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면 좋을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 신청이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나오고 있네요. 카카오부터 S&T 에너지, 코오롱 인더,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뭐 2차전지와 화장품 주의 종목군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볼게요. 워낙에 요즘에 화제가 되는 종목인데 이성욱 이사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다시 국민주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 돌돌림이십니다. 5만 원에 10%. 매도 시점을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6만 원을 뚫어냈습니다. 카카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종목을 접근할 때 결과론적이지만 우선은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5만 원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진입 시점을 먼저 고려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을 택했던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시장에서 소멸될 때 또는 이 종목이 좋아서 보인 그 구간 속에서 추세가 깨질 때 매도를 한다라는 점을 고려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금 더 AI를 통해서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이 우리나라 정책, 그다음에 해외 정책까지 더해지는 상황이 기존에도 있어 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런 점이 좀 더 구체화되면서 주가가 강함을 알 수가 있고요. 예. 미국에서도 관련된 종목들 스테이블 코인, AI, 소프트웨어 이런 쪽 같은 경우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까지 함께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밸류로 도출을 해서 목표가를 도출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당장 그런 밸류에이션적인 접근보다는 추세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접근했던 타이밍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 여기에서 좀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레벨업이 이루어졌다 보니까 이런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꺾일 때 단기평을 지정을 해두시고 그 흐름이 꺾이는 게 나타나는 대량 거래가 터지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고점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예. 목표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갔을 때 팔아야 된다라는 점은 제 기준에는 따로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추세가 깨지는 흐름을 보고 그때 좀 매도를 하는 거지 지금은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카카오와 네이버 다들 아시죠? 코로나19 이 국면 속에서 국민주로 떠올랐던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종목입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어하다가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죠. 단기간에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들고 가시는 걸 권유해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돌돌림의 카카오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선 제이님의 종목이죠. 코오롱 인더입니다.
매수 가격은 54,0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매도가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여부를 여쭤보셨는데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이 매수 가격이 54,000원이면은 쉽지가 않죠. 지금은 34,000원입니다. 아직까지는 주가 요즘에 좀 고개를 들고 있지만 매수 가격까지가 거리감이 상당히 느껴지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정호 팀장님, 코오롱 인더 이대로 좀 보유를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는 어떻습니까? 추가 매수도 괜찮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회사는 지금 엄청난 전판가 상태다라고 말씀해드리는데, 근데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약간은 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회사가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이때 진입했던 부분이 수소 관련 산업이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나오니까 그때 진입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서 봤을 때 수소 에너지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거의 다 내리막길만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태양광과 풍력은 그나마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수소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치열한 모멘텀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력으로 하는 거는 뭐 섬유 소재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지만, 회사가 과거에 올라갔던 부분은 수소인데 수소가 너무 재미없으니까 이 회사도 많이 잊혀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그때보다는 시간도 상당히 흘렀고 주가도 많이 바닥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평단가를 낮춰도 괜찮은데, 이 종목이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본다면 주도주 장세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하루에 5%, 10% 뭐 많이 올라간다면 20%까지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다수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 장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거는 조금 재미없게 흘러갈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추가 매수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 차라리 시장이 조금 더 안 좋아지고 이럴 때 이런 종목을 담아가는 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당분간은 그냥 끌고 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진짜 그래도 딴 거 나는 급등주나 이런 주도주나 이런 부분을 사기가 싫다, 이 종목으로 승부를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추가 매수 하실 경우에는 저는 43,000원 부근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약수익이든 약손절이든 하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정권 들어와가지고도 재생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수소는 약간 뒤쳐져 있던 느낌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승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 약한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정부에서 수소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언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본다면 기술적 분석상 지금 43,000원 부근에서는 약손절이든 약수익으로 나오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 인더였습니다. 저평가 국면인 건 맞지만 이전에 주가가 10만 원도 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수소로 부각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최근에는 크게 부각되는 모습이 아니죠. 자, 그래서 크게 여기서 욕심낼 필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코오롱 인더 살펴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아님의 종목인데요. DY 파워입니다. 건설 중장비죠. 12,950원에 20%. 요 정도 주가라면은 최근에 매수하셨을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 이 주가 레벨이 이전부터 계속 반복됐던 레벨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좀처럼 예상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앞으로죠.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성우 이사님, DY 파워 강한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굴삭기라든지 유압 실린더 관련된 종목으로 보셨다라고 하면 아마 추측을 해보면 재건 관련된 부분으로 접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게 그 선택이란 걸 놓고 봤을 때 재건, 아니면 어떤 실적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에 체력은 있지만은 재건으로 봤다라고 하면 1등 주구는 아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접근하신 가격 같은 경우가 오늘, 어제, 아니면 한 3일 전 정도 매수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거래가 그렇게 크게 발생이 안 됐다 보니까 큰 물량, 각자의 기준은 다르지만 큰 물량을 담기는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비중은 20%긴 하지만요.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한다라는 생각보다 매수에 대한 단가 같은 경우가 현재가랑 거의 좀 가깝게 있다 보니까요. 그렇죠. 시세가 보면 6월 17일에 한 13,280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차익 실현을 해서 좀 챙겨주는 대응 부분, 그런 대응을 열고 조금 더 그 거래가 터져 있는 종목들,
그런 쪽을 찾아서 접근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DY 파워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도 한번 생각을 해두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세 번째 종목 진단이었고요. 다음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밌는 닉네임이군요. 찰거머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이지홀딩스 매수 가격이 5,287원이고요. 20% 비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봤는데 이제 지금 4,000원 조금 넘거든요. 자, 그러면 매수하신 지가 최소 한 3년? 꽤나 된 겁니다. 지주사라고 하는데 종목 진단 좀 해주세요. 그렇죠. 홀딩스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최근에 지주사들이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덩달아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는 이정호 팀장님. 이지홀딩스 매수가가 5,000원이 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과거에 어떻게 보면 사료 그리고 육가공 뭐 이렇게 곡물 대란이 나올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본다면 그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묻혀지면서 주가도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 계속적으로 지주사 관련해서 저평가 종목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상승 추세를 제대로 탔다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약간의 소외됐던 종목들이 지주사 그리고 저평가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부각이 되면 상법개정과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버텨 주셨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였다면 버틸 수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내 매수가까지도 충분히 상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5,200원 부분이 이 종목의 강력한 매물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추세를 타고 올라가지만 5,000원 부분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4,000원 부분인데 아직 1,000원 정도 더 20% 정도는 더 상승 여력은 있지만 그 5,000원부터 5,500원, 그 매수하신 단가 5,200원에서 5,300원 사이 이쪽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매물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잘 기다렸지만 이 종목으로 내가 수익을 보고 나와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손실은 안 보고 나와야지 하는 전략이 제일 맞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5,000원 부분부터는 항상 매도할 생각을 하시고 가시고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비중도 20% 정도 들어갔으니까 5,000원부터는 이 종목이 여기서 상승 추세가 꺾이거나 상법 개정을 관련해가지고 지주사나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약해진다라고 보면은 그때는 가감없이 그냥 약손절로 어느 정도 10% 정도는 덜어내시고 어느 정도 10%는 또 다시 한번 또 기다리다가 그때 매수가 5,200원에서 5,300원 이 이상에서 돌파하면서 5,400원까지 올라가 준다면 그때 파신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손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지홀딩스였습니다. 매수하신 지가 제법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부지런한 움직임과 추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종목 살펴드렸고요. 종목 진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선미님의 종목입니다. 대원제약이죠. 15,400원의 7% 비중입니다. 이 정도 주가 레벨이면은 매수하신 지가 아주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사실 이 종목이 주가가 한번 움직이면 급등 나왔다가 또 금방 급락 나오고 좀 요란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이분이 남겨주신 사연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외된 종목인 것 같지만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셨고요. 미련 없이 던져야 할까요? 아니면 주구장창 기다리면 수익 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자, 이성우 기사님, 선민님께서 대원제약으로 고생을 좀 하셨나 봐요. 이 종목이 한번 급등 나면 또 가파르게 올라가기도 하는 종목인데 기다리면 될까요? 그 비중이 7%고 네. 지금 시장의 성격을 놓고 봤을 때 소외된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어떤 재료가 있을 때는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재료에 반응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형성되어 있는 테마들이 있죠. AI, 스테이블 코인, 전력 관련된 부분들 이게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제약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주들이 시세 탄력이 날 때 더 강한 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려할 점은 7%라는 비중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절대값의 수치로 보면 이게 높은 비중이 아니다 보니 기회비용이란 점까지 감안을 해서 이걸 주가를 저가 고가 연결을 해서 아래에 왔을 때 채우고 올라왔을 때 팔고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 매도를 하고요. 그냥 이 7%의 비중 같은 경우를 손절을 하고 나머지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 속에서 좀 시장의 색깔이 바뀌면서 올라오는 쪽들 개 중에서 상대적으로 아직 덜 올라온 엔터 업종 그런 쪽을 택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좀 손실 같은 경우는 만회가 가능하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교체를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종목 진단을 하면서 점점 더 느끼는 건 최근같이 증시가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실본 종목으로 계속해서 목을 매기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 기회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대원제약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종목 진단 신청이 조금 더 뜸해진 것 같아요. 오늘 종목 진단 많이 좀 봐드릴 테니까요. 지금도 계속 종목 진단 신청을 남겨주시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셔도 되겠고요. 자, 그리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김희림님의 종목인데, 오랜만에 보네요. 2차전지 장비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PNT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 51,400원입니다. 5만 원대가 넘어서네요. 15%, 지금 5만 원대에서 지금 매수 가격보다 한참 밀려 있습니다. 사실 5만 원대 매수한 그때도 꽤 많이 밀려 있던 시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3만 원이 간신히 넘어가는 3만 원을 간신히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뭐 신저가 부근이죠. 손절을 할지 추가 매수를 할지 고민을 하시는데, 자, 이정호 팀장님, PNT 2차전지 장비입니다. 추가 매수 괜찮나요? 추가 매수요? 저는 괜찮다라고도 말씀을 해드리고 싶지만 이 종목 또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소외가 많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예. 2차 전지 관련해서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로트롤 장비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1위가 될 정도로 강력한 모습도 있지만 주가는 어떻게 본다면 이 종목은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좋습니다. 잘 나오고 저평가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약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여기서 어떻게 본다면은 전고체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 준다라면은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재미없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신정부 정책에서도 2차 전지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 탄력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봐도 지금은 2차 전지 가서 하루 이틀 계속적으로 들고 가는 것보다 다른 종목들로 단기간에 수익을 보면 좋지 않나 그런 심리가 너무 시장에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약한 모세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 바로 가격만 보고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추세부터 먼저 만들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하자. 차라리 지금 가격보다는 35,000원이 안착을 하고 나서 그때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지금은 약간의 쌍바닥을 지켜주고 있고 여기서 시장에서 더 도태가 된다면 계속적인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35,000원까지도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그때부터는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더 양호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떨어지는 부분에서 추가 매수보다는 35,000원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가 확 낮아진다라고 본다면 전 43,000원 부분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그 가격대가 이번 하락하는 가격대의 딱 고점이에요. 예. 만약에 지금 어떻게 보면 5만 원대도 정말 비싼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계속된 하락세가 너무 크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단가를 33,000원으로 나오신다면 어떻게 본다면 약수익이든 아니면 약손절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자, 2차전지 장비 대표주죠. PNT 살펴드렸습니다. 이 내용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 진단 신청을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네요. 셔니케이님의 LG이노텍, 들국화님의 HD현대 인프라코어까지 저희가 많은 종목들을 봐드리기 위해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셔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너무 힘들었어요, 전화. 그래요. 어떻게 연결돼서 다행입니다. 자, 오늘 예, 어떤 종목 감사합니다. 도와드리면 될까요? 예, 오르비텍을 사놓은 예.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얼마에 매수하신 근데 건데요? 4,500원이요. 그래 혹시 비중이 어떻게 되십니까? 5%요. 5%? 알겠습니다. 네네. 아니, 4,500원이면 진짜 매수하신 지가 제법 됐네요. 예, 그래서 오늘 추가 매수 할까 하다가 예. 이게 보니까 막 올라오길래 추가 매수 할까 하다가 안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오후장에 오르비텍, 우진혜텍 조금 상대적으로 작은 원전주들이 갑자기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깜짝 놀라셨죠? 네, 그래서 이게 추가를 못해가지고 조금 후회는 스러운데 예. 이게 얼마까지 이게 갈 수 있는 건지 되게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오래되셨어요? 네, 오래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르비텍 기다림 끝에 수익을 잔뜩 또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성우 기사님, 오르비텍을 한 7, 8년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갑자기 오후장에 상한가가 터졌는데 굉장히 고민되실 것 같아요.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건지, 이렇게 오랫동안 괴로웠는데 수익을 크게 좀 볼 수 있을런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래 가지고 계시면서 수익이 날 만한 기회가 있었는데 우선은 매도를 하지 않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단가 이하로 내려오기도 했었고 다시금 단가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점은 뭐 물론 수익권에 있었고 이게 매수 단가 대비해서 뭐 반토막 이상까지도 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시장이 좋아지고 원전이란 게 주요 종목만 부각이 되다가 다른 종목으로 퍼지면서 뭐 한번 살려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그랬을 때는 보통은 어떤 대응을 하냐면 이거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뭐 레벨이 조금은 달라지긴 한데 손실이 났다가 비슷한 단가로 올라왔을 때는 매도해 주는 게 나아요. 뭐 기계적인 매도, 뭐 절반을 매도하고 조금 기다리든. 근데 비중이 5%로 높지 않으시다 보니까 매일 갭 상승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조금 더 시세가 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뭐 매수가 근처로 오거나 아니면은 뭐 살짝 이상으로 가거나 비슷한 가격으로 오거나 했을 때는 좀 매도를 해주고 다시금 이 종목을 택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다시금 좀 자리를 잡아서 보시는 게 낫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 오랜 기간 동안 종목을 가지고 온 행태로 봤을 때는 한 번 사고 매도를 잘 하시지 않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은 좀 계좌 관리를 위해서 한번 매도를 해주고 기다리는 것도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시청자님, 오르비텍 일단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매수가 근처까지 되면 일단 한번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죠? 매물대가 그러면은 4,500원이 매물대가 많다는 얘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4,500원대 매물대 많다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어떻게 답변해 주실까요? 이게 뭐 그렇게 해서 열어본다라고 하면 매물대가 많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매물대 왔을 때 그래서 이게 돌파가 안 되고 말고 그런 거는 뭐 따로 없다 보니까 뭐 사실 이슈 나름이죠. 그렇죠. 네, 뭐 재료를 안고 지금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원전 해체 이런 부분까지도 좀 뭐 몇 년 만에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부각됐을 때 뭐 원전이 짓는 면도 있지만은 이제 뭐 해체하는 면 다양하게 부각이 되면서 종목이 좀 한번 뭐 시세를 붙인 것 같아요. 내일 좀 시가가 강하게 출발하기를 기원하면서 단가 오면은 잘 매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서는 한번 덜어냈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 오르비텍 살펴드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오장에 급하게 올라갔던 종목이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더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계속 또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보랏빛님의 종목입니다. 화장품으로 가볼까요? 자,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매수 가격이 62,0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오늘 사셨군요. 오늘 사자마자 떨어져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4개월간 가져가도 되나요? 오늘 매수하셨는데 기간을 딱 정해놓으셨습니다. 색조, 선크림 관련주라고 하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오늘장 사실은 62,900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장 초반에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놀라신 것 같은데 이정호 팀장님, 코스메카 코리아 4개월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괜찮습니까? 왜 4개월을 정해놓으신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고 선케어 제품이나 색조 관련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미국 쪽에서도 인기가 많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코스메카 코리아가 갖고 있는 잉글 우드맵이 어떻게 미국에서 선크림 관련해가지고 흥행이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큰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코스메카 코리아는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코스맥스는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했던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뭐 지분 싸움이다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추세도 잘 받고 있었는데 이 코스메카 코리아는 우리 국내 OEM
관련해가지고 3등 업체인데 생각보다 시세나 이런 부분 좀 약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보는 게 전 단기적인 추세를 조금 더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4개월보다는 7월 달에 강력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이데이가 있는데 그때 관련해가지고 화장품주들이 한 번 더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6월 말부터는 아마존 프라이데이 관련해가지고 화장품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지 아니면 한한령 해제 관련해가지고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지 그런 추세를 단기적으로 이용하신 다음에 수익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나오시는 게 좋지 4개월까지 봤을 때는 지금부터 4개월이면은 겨울 쪽인데 그렇죠. 그때는 또 뭐 그렇게 큰 호재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만큼 저는 7월 달에 있을 단기 호재, 그 한한령까지 즐기면서 목표가를 좀 단기적으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예. 7만 원 부분부터는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7만 5천 원까지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스메카 코리아였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저도 궁금하다고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쪼록 다 같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진단을 하나 더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영희유님의 종목입니다. 큰 종목 왔습니다. HLB입니다. 매수 가격이 73,200원이고요. 20%입니다. HLB 많은 분들이 애증이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참 지금은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52,600원. 오늘 그 상승을 했는데도 5만 원대입니다. 지금 매수 가격이 7만 원대니까 이분 고생 꽤나 좀 하신 것 같거든요. 알아볼게요. 자, 이사님, HLB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가 보통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일정이 있다거나 과거에는 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거나 요즘에는 뭐 임상 물질 같은 경우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임상 발표에 대한 일정이 있다거나 이런 쪽 같은 경우를 보통 접근을 해요. 그런데 HLB 같은 경우는 리보세라닙 뭐 이런 쪽에 물질에 대한 발표 기대, 즉 뭐 FDA 승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존재를 했고 이게 한 번은 약간의 실패성으로 했다가 다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조금 난항을 겪는 흐름이 나타나서 주가는 이렇게 빠지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할 게 이게 주가가 다른 말을 한다거나 재료가 좀 소멸되는 흐름이 나타나서 주가 빠질 때는 손절이라도 매도를 해줬어야 돼요. 예. 이러면 자발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갭을 메운다, 시간이 지나면 메울 수 있다라고는 하나 재료가 없이는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가 매수에 대한 가담을 좀 강하게 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응 같은 경우는 시간을 가지고 가고 그런 부분보다는 최근에 주가 흐름의 상단 같은 경우는 한 6만 원 정도가 돼요. 이 정도 왔을 때 조금은 뼈 아플 수 있지만은 저라면 그래도 손절을 해주고 다른 종목 쪽으로 넘어가는데 뭐 제약바이오를 택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말테오젠 같은 경우도 괜찮고 뭐 올릭스 이런 종목도 괜찮다 보니까 종목을 한번 교체해 보시고 손절에 대한 경험 같은 경우도 만회를 하면 하나의 추억이 되니까 한번 해 보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HLB였습니다. 고생을 좀 하셨는데 이 종목으로 끝까지 승부를 보기보다는 종목 교체 의견으로 가닥을 좀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자, 그리고 종목을 하나 더 가볼게요. 오늘 종목 좀 많이 봐드립니다. 들국화님의 종목인데 HD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매수 가격 11,840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진단 목표 가격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최근에 좀 가파르게 좀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바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따라 붙으셨거나 그게 아니면 이거 한 2년 되신 겁니다. 자, HD현대인프라코어 어떻게 승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 알아볼게요. 자, 이정호 팀장님, HD현대인프라코어가 최근에 주가가 꽤 올라왔는데 이 정도에서 수익을 뭐 더 볼 수 있겠습니까? 이번 장에 좀 따라 들어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요즘에 어떻게 본다면은 건설기계 관련해가지고 HD 현대인프라코어만 거의 상승률이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재건 관련주로 엮이면서도 건설기계가 한 차례 올라줬던 모습도 있는데 요즘에는 HD 현대인프라코어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자라고 본다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에 금리 인하가 계속적으로 유럽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유럽 시장의 건설 경기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2분기부터 시장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차례 더 올라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 종목이 이제는 건설기기에 관련해가지고 대장주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여기서 저는 지금 파는 것보다는 약간의 시세를 조금 더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는 부분이, 요즘 이 대형주 이런 종목들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가 한번 상승 추세로 바뀌었을 때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파는 것보다는 목표가를 어느 정도 제시를 한 다음에 거기까지도 끌고 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저는 14,000원 부분까지는 한번 노려보자.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2023년도에 고점이었던 가격이 14,000원대인데 이 가격대까지는 한 번 정도는 상승 여력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경 관련 테마까지도 불어준다면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서 2분기 실적이 근데 거기서 세론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만약에 14,000원이 되던가 예. 아니면 실적 전에 한번 파시던가 아니면 실적 보고 나머지 물량을 정리하시는 부분, 약간 분할 매도로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HD 현대 인프라 코어까지 종목 진단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 아주 많이 봐드렸죠? 10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종목 진단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증권통 AI 뉴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예지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증권통 AI가 선정한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부가 6월 FOMC 결과에 대해 시장의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AI 정책 수혜 기대감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20조 2천억 원을 투자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나섭니다. 한국이 고리 1호기로 원전 해체 시장에 도전합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을 축소한 6월 FOMC 결과에 대해 예상에 부합하며 시장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6월 FOMC에서 정책금리를 기존 4.5%에서 4차례 연속 동결했는데요. 해당 결과에 대해 시장은 예상과 대체로 부합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형일 차관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음을 지적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경계감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 차관은 중동 정세와 미국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AI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5년간 16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업무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첨단 그래픽 장치 5만 개를 확보하고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계획 등이 담겼는데요. 이처럼 정부가 AI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네이버는 오랜 침묵을 깨고 3년 만에 25만 원을 돌파했고 카카오는 약 1년 5개월 만에 이전 수준의 주가를 회복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총 20조 2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인데요.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도 확대 발행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도 가동됩니다. 이와 관련해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새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면서 실물 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빠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경 재원을 주로 국채에 의존하게 되면서 재정 지표는 그만큼 악화하게 돼 정부의 재정 상황에는 부담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2017년 6월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되고 8년 만인데요.
고리 1호기 해체가 결정되고 국내 업체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해외 원전 해체 시장에도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전 건설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체 시장에서는 아직 경험이 없는데요. 원전 해체 시장의 규모는 2050년쯤에는 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르비텍이 상한가에 진입하는 등 원전 해체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지금까지 목요일 주요 증시 뉴스 짚어봤습니다. 이 밖에 오늘의 테마주와 종목 한 줄 브리핑까지 알고 싶다면 증권통 모바일 앱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AI 뉴스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증권통 AI 뉴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오늘 두 분 출연자께서 가지고 오신 추천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성웅 이사님, 오늘 추천주 어떤 종목이지? 화면을 통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한번 띄워주시죠. 이성웅 이사의 추천주는 한국 PIM이고요. 그리고 이정호 팀장의 추천주 재룡전기입니다. 이성웅 이사께서 가지고 오신 추천주 사실은 낯선 종목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주목하신 건가요? 최근에 시장의 화두가 아무래도 성장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시장의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어떤 재료가 더해졌을 때 그 재료가 시장에 파급력이 있다고 하면 종목의 주가 반응이 나타나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와중에 주가가 떠 있는 주가라고 하면은 접근을 하기에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이 개인적으로 들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네. 해당 종목은 금속 분말 사출 성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금속으로 구현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게 좀 휘어지거나 곡면이 있거나 하면은 좀 분말을 좀 가공을 해서 고체로 만들어서 좀 강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여기저기 다 들어가겠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원래는 자동차 부품의 형태에서 많이 쓰였었는데 이제는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부분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4월 16일 보면 주가의 반응이 한 차례 나타났고 5월에도 주가의 반응이 또 나타난 것처럼 충분히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 주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보이고 실적은 하반기부터 그 차후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더해질 거예요. 미리 실적을 보고 접근한다라고 하기보다 시장이 살아있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다 보니까 재료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의 반응이 나타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가는 다음 거래일 시초가 이하 그 정도의 접근이 가능함을 열어두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9,000원 수준, 기술적인 반등, 그다음에 4월 16일에 고점까지도 한번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손절가는 13,500원인데 이 가격은 추세가 깨져서 하락으로 바뀌는 가격이다 보니까 손절가로 대입을 했습니다. 네. 자, 한국 PIM 이성웅 이사의 추천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정호 팀장님, 오늘 추천주 봐야 될 텐데 그 전에 목표가 도달 종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5월 29일에 추천주거든요. 그런데 벌써 목표가 도달이 됐습니다. 유리기판 대표주인 피롭틱스. 그동안에 주가가 한번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요거 간단히 좀 리뷰해 주시죠.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불어올 때마다 가장 먼저 상승했던 모습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요 근래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SK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6만 전자까지도 도달했던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순환매가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신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은 유리기판 섹터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피롭틱스라는 종목을 그때 말씀해드렸던 부분이 있고 지금은 계속적으로 추세는 어느 정도 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SKC 같은 경우에 하루에 두 자릿수 이상까지도 올라가주는 모습도 나왔지만 이 피롭틱스는 지금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좀 안정된 모습대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해드리는데 그 다음 목표가는 저는 49,000원까지 한번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피롭틱스 단기간에 대단한 상승률이 나왔는데 목표가를 더 열어두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 재룡전기입니다. 요거는 좀 어떤 포인트인가요?
네, 지금 시장에서 변압기 관련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뭐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그 오늘장에서 산일전기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신고가 갱신을 하는 모습도 나왔는데요. 지금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 그 회사들에 비해서는 뭐 중소형 변압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매출액의 90% 이상이 다 북미로 수출되는 모습세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해외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자릿수 영업이익을 한다는 거는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는 큰 장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예.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이 변압기 시장이나 이런 부분을 잘 캐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북미 전력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은 못해도 5년, 뭐 길게는 10년까지도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욱더 부각만 된다라고 보면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는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재룡전기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43,000원 이하에서 모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53,000원인데 지금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직전 고점보다 낮은 가격인데 과거로 봤을 때는 24년도에는 10만 원까지도 갔다가 지금 많은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전기 관련주, 전선 관련주, 변압기 관련주 이런 종목들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약간의 바닥권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5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8,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특징주 살펴드렸습니다. 이성웅 이사께서는 한국 PIM, 이정호 팀장께서는 재룡전기를 오늘의 추천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내일장 초이스 시장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님, 내일장 초이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 강해지는 와중인데 변동성은 좀 존재를 해요. 3,000이라는 지수에 도달을 하면 좀 장중에도 조정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주식은 아직 뭐 비울 타이밍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지금 보면은 이게 추후에는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은 시장에게는 지금 유리하게 뭐 추경 편성 그다음에 각종 제도의 개편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뭐 지수에 나아갈 상승에 대한 레벨은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종목의 시세가 날 때 뭐 하루에 뭐 10% 그 이상 오를 때 종목을 접근하기보다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상승을 하다가 좀 쉬어가는 구간들이 한 번씩 나타나거든요. 그랬을 때 종목을 편입해 놓고 상승을 누리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이정호 팀장께서 보시는 내일장 초이스는요? 네, 오늘장 미국 증시가 약간 휴장인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우리 증시도 약한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예. 내일은 약간의 우리나라 증시도 약간 쉬어가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점이라는 점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주말간 사이에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더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은 존재한다. 만약에 내일 종가쯤으로 가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장 초반보다는 장 막판에까지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예. 계속되는 순환매 장세가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는데 섹터끼리도 순환매가 연출이 되고 예. 그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는 부분이 맞아요.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는 기존에 뭐 다날과 카카오페이가 강세였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간편 결제 종목들로도 더욱더 확산이 되면서 올라가지고 있고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했다라고 본다면 그 대장주 역할을 이제 뭐 한전산업이나 한전기술이 했다가 이제 우리기술 그다음에 오늘장에서는 뭐 한신기계, 오르비텍 이런 종목들까지도 연출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섹터 중에서 그 중에서 종목들 안에서도 순환매가 연출되는 만큼 내 종목이 못 갔으니까 갈아타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예. 내가 그래도 섹터는 잘 들어갔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하시면서 들고 가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공통 분모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해 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당신의 초이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아쉽지만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